안녕하세요. JB 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1월 28일 1월의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은 제가 또 1월의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월봉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은 뭐 1월 달에 월봉 좋은 종목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월봉이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 기법에 의해서 투자한 거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그 거래량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을 보고 어저께 제가 5,200원대 매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오늘 시가 자체가 9%, 9.96, 5,850원에 시작해서 6,000원까지 갔었는데 저는 어찌됐든 13%를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5,900원대에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단은 다시 관망 중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랠리인가 하여튼 그것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소문인지 뭔지가 있어갖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시그널이 뭐 나와줬으니까 제가 이거를 건드려 보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이걸 알았을 때는 이미 이날인가 그랬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어저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계단식으로 양봉 가고 있고요. 지금 9개월 동안 떨어졌다가 이렇게 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은 오를 때 계단식으로 가는 게 가장 강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도요. 위아래 꼬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약간 위에가 좀 긴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어쨌든 2월 3일 날 2월 첫째 날인데 시가가 5,480원 이상으로 시작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확률이 있겠죠. 네,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밑으로 꺼질 수도 있지만 최소 5,480원보다는 한 번은 위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를 보셔도 이렇게 가다가 이 음봉이 있을 때 약간 튀어나갔죠.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튀어나간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위에 꼬리가 길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 꼬리가 짧게 남아있는 장대 몸통입니다. 사실 뭐 이런 몸통 있잖아요. 이런 게 위아래 꼬리가 짧게 있고 이런 몸통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이렇게 좀 너무 위아래 꼬리가 길면은 조금 거시기한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입니다. 요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 종가가 얼마죠? 5,140원이잖아요. 5,140원에 산다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렇게 생긴 캔들은 웬만해서는 그렇습니다. 거의 뭐 90%대 이상의 승률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길어서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 뭐 이럴 때는 좀 너무 위에가 길고 이러면 좀 안 좋은데 위아래가 꼬리가 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네, 하여튼 우양은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먼저 시스웍부터 보면은 시스웍은 이제 우리 기원문님이 우리 구독자분이신데, 그분이 이거를 아침에 뺄 때, 한번 누를 때, 네, 한번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9%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면 무조건 털고 나와야 됩니다. 최소 90%는 털고 나와야 돼요. 이게 물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물론 이제 그 60일선까지는 나는 뭐 참아 보겠다 뭐 기준선 전환선 깰 때까지 참아 보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장이 아니고요. 뭐 그렇게 막 2배, 3배 뭐 이렇게 노리는 것보다 그냥 뭐 2%, 3%씩 계속 쌓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살 포지션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도 거래량이 제일 많았다. 그래서 일바로 본 거고요. PHC 같은 경우도 우리는 거래량이 많았는데 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때 이후로 없습니다. 이거 우리 최소 241선 기준선 전환선 3개 중에 2개는 먹고 가는 걸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3개를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먹어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합니다. 양봉으로. 근데 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일단 PHC는 뭐 사실 뭐 지금은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로스웰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어저께 기준에서는 볼린저 하단선이 378원이었는데 오늘은 많이 올라와줬죠. 어쨌든 그 근방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저가가 417원인데 볼린저 하단선이 414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찍고 이렇게 지금 스토퍼가 일단 한번 걸리는 모습이죠. 이게 급등하면요, 급등한 만큼 위로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는데 밑으로도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세로 들어오면은 점점 좁아지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제 좀 좁아졌다가 이렇게 또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뭔가 치고 나가면 다시 이렇게 벌어지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굉장히 투기성이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전 주식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오늘 나왔는데 이거는 근데 어쨌든 기준선 전환선 241선을 몸통으로 먹은 게 없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는 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다. 이런 종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물론 이제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어저께에 좀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샀죠. 우양을 샀기 때문에 못 샀는데 여러분들도 본인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승률이 뭐 7, 80%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고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면은 원칙만 잘 지키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날도 그렇죠. 이날도. 이 상한가이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들어왔는데 상한가 때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날도 매수 시그널이긴 합니다. 근데 위에가 좀 몸통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뭐 올라갔잖아요. 다음날 보면은 3.64까지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날에도 뭐 4%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좀 기다렸다 해도 문제는 크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이날 매수했으면 다음날 뭐 시가나 혹은 종가에서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시가에서 고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뭐 어떤 경우는 뭐 중간에도 오르고 막 그런 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뭐 종가까지 기다려야지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뭐 시가에서 뭐 70% 매도를 하면은 뭐 종가에서 30%를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좀 비중을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도 어저께 6,600을 살 수 있으면 살 수만 있다면 당연히 사야죠. 근데 상한가이기 때문에 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 4% 시작해서 15% 갔다가 1.82까지 빠졌다가 8%로 마감을 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온 종목을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얘는 뭐 1%대 내려왔을 때 뭐 잡았었더라도 성공은 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일단은 위로 갔다가 이렇게 1% 빠진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 제가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제가 분봉을 안 봐갖고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런 시작하자마자 맞죠? 치고 갔다가 15% 치고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만일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만 번에 한 번이라는 확률이긴 하지만 물론 만일 이 아니라 1000일, 100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볼 때 하여튼 근데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우상향 방향을 이렇게 위아래로 좀 이렇게 하면서 파도 치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가고 있고요. 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간운데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먹었을 때 사면은 승률이 좀 높은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닥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랬다가 뭐 중가운데에서 이렇게 먹었을 때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좀 안 삽니다.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때 사도 문제가 되진 않았던 종목이긴 하지만 확률상 볼 때 이렇게 잔잔하다가 이 거래량 이제 앞에 이제 잔잔한 거래량의 두세 배 양봉으로 나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윗꼬리 아랫꼬리가 작고 몸통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한 캔들 모양 있잖아요. 요런 거라든가 요건 좀 위가 긴데 요거 꼬리가 한 반 정도만 된다 이런 모양이 이제 딱 나왔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망치형이 이렇게 나왔다 빨갛게 이렇게 몸통이 위에 있고 밑에 꼬리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가장 확률은 높습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버리면 부담도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에 뭐 예를 들어서 잡았다 쳐요. 상한가에 잡았다 쳐요. 뭐 장막판에 뭐 상한가 갔다 혹은 이제 다음날에 좀 내려와갖고 사봤다 전날 종가보다 그랬을 경우는 일단 최소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기준선 있죠. 얘는 또 우연히 기준선하고 241선 겹쳐 있는데 이렇게 선이 두 개 겹쳐 있으면 웬만해서 잘 안 깹니다.
어쨌든 얘는 여기까지 의도적으로 빼줬고요. 그리고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면 무조건 매도긴 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예, 본인제 하단까지 내려갑니다. 만약에 매도 타임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방법은 아니죠. 예, 사실은. 국보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거를 만약에 오늘 고가가 여기까지 갔었는데 1845까지 갔었는데 요거 뭐 이렇게 몸을 먹어줬다라고 했으면 베스트였겠지만 결국에는 꼬리로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뭐 오늘 1900만 주 이상 터졌기 때문에 뭐 다음날 바로 뭐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뜨지는 않겠지만 예, 이런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예, 물론 이제 앞전에 보면은 뭐 거래량 양봉 캔들을 볼 때 뭐 크게 뭐 털고 나가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살 수도 있겠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매수 그런 시그널은 아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매수 시그널은 이런 시그널이 나왔어야 됐고요. 다음 날에 3% 이거 생각보다 안 갔지만 어쨌든 2% 넘겨졌습니다. 3%. 근데 여러분이 또 이게 더 가겠지 해갖고 욕심을 부렸다가 예, 가지고 있었는데 2%를 깼다. 어제 종가 대비 2%를 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털어야 됩니다. 예, 1%대 수익을 보더라도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EDGC 같은 경우도 이날이 상한가였죠. 이날이 이제 매입할 수 있었죠. 기준선하고 전환선 같이 먹었으니까.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치고 갔을 때. 근데 이런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갔을 때 다음날 이거 종가에 샀는데 음봉이야. 근데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되게 얇잖아요. 어찌됐든 요걸 안 깼을 때는 하루 더 기다려 볼 수밖에 없고요.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에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다음날 한 14% 올랐네요. 네, 이렇게 하루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약에 기준선 전환선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 예. 그랬을 경우는 예, 뭐 일단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깨버리면은 무조건 다음날 매도를 해야 되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음봉인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틀 연속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누르는 것 같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캔들 모양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서 눌러주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요거를 투자하는 게,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뭐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하는 방식에, 예를 들어서 이런 날 사죠. 우리가 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대성산업이 뭐, 이런 경우였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죠. 예,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오른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근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게다가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은, 뭐 매집 요거 다 뭐 합쳐도 뭐 음봉 장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도 있다. 근데 진짜 뭐 재미로 뭐 한 2, 300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뭐 몇 천을 투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오를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음봉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올랐으니까 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처럼 좋지 않은 장에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렇게 엘캠텍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잔잔하다가 이렇게 첫 번째 나왔을 때 이때는 좀 매입하면 성공률이 높지만 근데 이렇게 중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좀 힘들어요. 예, 이날은 뭐 운이 좋아갖고 뭐 5%대 갔으니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확률이 떨어진다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집중 공간이 나올 때 무조건 처음 첫 번째일 때는 거의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원래는 이 방법이 한 70%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이렇게 나올 때는 거의 뭐 85%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나올 때는 확실히 승률이 떨어지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고요. 그 다음에 GSE 이건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오늘 꼭 털고 나와라. 어저께 종가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어저께 기준으로 오늘 종가가 3,345원이잖아요. 내일 분명히 3,345원보다 위로는 한번 가기 때문에 그때 털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오늘 4% 갭상승 시작해갖고 고가가 5% 때렸고 그리고 결국에는
8% 가까이 8% 정도 떨어져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4% 5%에서 못 팔았다 해도 3%대에서만 팔아도 예, 10%를 번 거죠, 사실. 예. 그런 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깨면은 거의 뭐 10중 8구는 하단까지 내려옵니다. 2,840원인데 물론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60일선 근방인 뭐 2,892원 예, 거기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다. 앞으로 6%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요거를 특히 이거 선을 3개 지금 예, 상한선 볼린저 기준선 전환선 지금 선을 3개를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일단 기준선 전환선을 깼다라는 거는 몸통으로 강하게 깼다라는 거는 무조건 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러셀 볼까요? 러셀은 뭐 사실 뭐 이게 매수 타이밍이긴 합니다. 캔들만 본다면 예,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건 이제 몸통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꼬리고 몸통이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꼬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길고 이렇게 몸통이 굉장히 얇을 때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서 양봉으로 나오든 음봉으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눌려서 인위적으로 지금 못 가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뭐 매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저께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뭐 오늘 하여튼 10% 정도 갔는데 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뺐기 때문에 이 기준선 전환선만 잘 깨지 않으면 위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일단은 241선을 넘겨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일단은 볼린저 상한인 얼마죠? 예, 5,048원이네 현재 한 12% 정도 위에 있는데 거기까지 다시 올라가려고 할 확률이 높겠죠. 241선을 일단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부터 이제 설날 연휴는 월요일부터인가요? 하여튼 뭐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엄청나게 번지고 있죠. 뭐 근데 뭐 오미크론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걸로 보아지는데 뭐 선진국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은 이제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SD 바이오 센서를 굉장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좀 타이밍이 안 맞았고 못 사긴 했지만 오늘도 10% 올랐지만 예, 진단 키트주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많이 팔리니까 요즘에 SD 바이오 센서들 보면은 굉장히 바쁘다 하죠, 회사가. 네, 설날도 반납하고 일한다 그러던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젠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 예, 크게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로 볼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다. 엔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자가 진단 키트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니까 그런 것들도 뭐 눈여겨서 잘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뭐 또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